원장님들도 실제로 이러한 독소 배출, 디톡스 요법들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일단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 이제 디톡스나 해독 요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신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인스타그램, 내지는 페이스북 같은 이런 SNS 등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처럼 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몬 디톡스 외에도 땡땡 주스, 어떤 해독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대명사처럼 이제 불리다 보니까 오셔서 그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물어보는데, 사실은 이제 한의학적인 분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뭔지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나 이제 한약 같은 것들을 복용하셔야 되는데 해독요법이 필요하시다 하는 분들은 이제 좀 초기에 해독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독소가 쌓이게 되고 또 이 독소가 쌓이면 또 어떤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독소에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이제 독이라고 하면 뱀독이나 독 같은 거를 정말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맹독성을 갖고 있는 걸 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3분 안에 돌아가실 만한 어떤 독을 섭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해독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어떤 맹독성의 어떤 물질들을 피해라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양방적인 개념에서 이걸 보면 보통 이제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엔도톡신 또는 이제 엑소톡신이라 그래서 이제 그 유해 세균들이 바깥 장막이나 이런 장에 있는 돌기들 쪽으로 이제 뽑는 그런 이제 독소들도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기에 독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간에 있는 CR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우리가 독소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한방에서 이제 어혈이라고 하는데 점성이 높아진 그러니까 산성화되어 있는 혈액,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서 이제 독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어떤 경우도 봤냐면 이제 38kg짜리 이제 노인분이 수분 대사를 잘 안 되는 몸으로 하루에 이제 2.5리터, 3리터씩 물을 꾸준히 먹었더니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몸이 막 붓고, 그리고 이제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몸이 되게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을 많이 먹어라, 뭘 많이 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옳지 않은 말이고, 자기 몸과 체질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음식 같은 것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또 이제 중독성에 대한 얘기들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술, 그리고 이제 카페인, 이런 것들은 일정 수치 이상으로 혈중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계속 먹게 되고 찾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는 거를 원래 타고난 상태의 항상성이 아닌 어떤 추가적인 항상성이라는 라인을 하나 더 추가한 요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금 이제 줄여주거나 또 깊이 해야 될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수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주무시지 않고 자꾸 이게 잠을 좀 깨게 되거나 하실 때는 보통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라고 하는 상태가 좀 높아져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수면 부족에 의해서 체내에 이제 담음이나 또는 이제 다른 어떤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부패물, 노산물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끔 해서 이런 것들이 독소 또는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몸에서 필요가 없고 또 이제 우리 몸을 이롭게 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것들이 해독요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여기다가 한 가지 추가 더 드리자면, 우리 몸에 적절한 곳에 적절한 영양분을 배달해 주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역시 독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몸에서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장내 유해균 같은 것들은 이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예전에 많이 이제 굉장히 좀 유행했었던 장 자체에 이제 한약을 직접적으로 집어넣어서 하는 장 세척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복으로 인해서 밖으로 이제 인위적인 설사를 유도함으로써 하는 파극이나 이제 감수 같은 그런 약재들 역시 해독요법으로 쓰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부종이 많이 있고 어딘가 많이 붓는다라고 하면요, 이제 율무, 의인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이뇨를 시키는 그런 약재 또는 이런 한방 차로서 이제 몸에서 붓기를 빼주고 또 필요 없는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개념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한방에서는 해독 자체의 어떤 개념과 거의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세포는 인터루킨 6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마구 배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런 지방 세포의 크기와 수를 조금 감소시킨다면 이것 역시도 일종의 그 해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송승효 원장님, 이러한 증상과 함께 또 동반되는 다른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안면신경마비라는 것은 사실 이제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이게 어떤 특정 질환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 쪽에 근육이 마비가 됐다라는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이게 어떤 원인을 갖고 있는지 양방에서도 한방에서도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들은 없습니다. 그저 이제 그 역학적인 것을 보고 분류를 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안면 근육 마비가 되면 구안하사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면 신경이 마비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뇌에서 안면부까지 이제 이 그 신경이 보통 이제 7단계를 거쳐서 안면 근육을 이제 그 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면 신경이라는 것의 생리적인 것은 모터 너브,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 그 신경이기도 하고요. 또 센서리 너브, 감각 신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교감 신경에 해당하기도 하는 혼합 신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임동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7단계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 경로 중에서 1단계에 해당하는 그 경류돌공 이후 부위에서 이제 어떤 그 감염이나 어떤 그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안면 신경만 마비가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구안하사라고 명명하고요. 또 이제 2단계로 이제 고삭신경 부위라고 해서 이 부위에서는 이제 그 여기까지 이제 그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미각의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판별하기 어려운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맛을 느낄 때는 혀의 전부로 맛을 보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앞에 한 전면에 측면에 뭐 환측의 한 3분의 2 정도가 맛이 안 느껴지지만 실제로 뭔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쪽은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좀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3단계로 등골 신경부에서 이 어떤 이 그 감염이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청각 과민, 그러니까 소리가 삐 하고 크게 울리거나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4단계로 가면 슬신경절과 내이도 병변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양돌기, 이 뒤통수 쪽으로 염증이나 유양돌기 염을 같이 갖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경우가 이제 람세이 허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수포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잡히거나 해서 나타나는 안면신경 마비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외에 이제 5단계, 6단계, 7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핵화 손상, 또 이제 핵 손상, 핵산 손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 5, 6, 7단계는 중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고 안면신경 마비가 이제 중풍과 연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연관이 아예 없진 않지만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관이 아예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후유증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공동 반사 운동, 우리가 이제 그 또 허약, 그 근육 자체에 이제 허약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연축, 이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얼굴 부위가 축 늘어져 있거나 하는 증상들이 후유증으로 나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미각 최로 변사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았을 때 눈물이 나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송승효 원장님, 네.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외에도 또 예후가 안 좋은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양방 쪽에서도 이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내원을 하셨다 오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한의원에서도 굉장히 치료를 많이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이제 침 치료나 필요한 치료들을 빨리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보통 이제 병세가 되게 급속하게 진행되고 이제 완전한 마비인 경우가 좀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방금 홍순방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굉장히 좀 빨리 급속적으로 좋아지는 것 보통 10일 정도에서 어느 정도 차도가 보이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빨리 이제 치유가 되고요. 이게 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훨씬 더 예후가 불량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연령층의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보진 않는데 보통 이제 제일 유병률은 30대, 20대, 40대, 그 다음에 50대, 60대 이런 순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보면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좀 대부분 좀 치료 속도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통이나 어떤 안면부의 통증이나 그러니까 그 유루, 눈물이 자꾸 줄줄 흘리거나 아니면 이제 타액이나 눈물의 감소가 있을 때는 좀 예후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미각 자체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이상의 조금 더 위쪽으로 진행된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매우가 좋지 않고요. 기존에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것들이 소견이 있었으면 또 역시 좀 예후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생활관리 수칙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송승효 원장님, 어떤 것들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독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독소가 될 수 있는 요소들,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을 피하시고 또 이제 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우리 몸에서 세포 단위에서의 어떤 그 안 좋은 피로 물질들을 분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 주는 게 좋고요. 또 이제
그 안면부에 마사지를 좀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면서 아예 요 입 주변과 눈 주변 근육들을 평소에 좀 많이 풀어주거나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입 주변에 이제 근육들의 힘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빨대로 빨개 그 연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막대사탕 같은 것들로 좀 불게 먹게 하거나 풍선 같은 거를 부는 그런 방법들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대진 원장님이 한의원에 가면 다양한 치료들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어떤 치료들을 받으면은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기간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만큼을 빼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요요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빼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요요가 오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 리바운드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많이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다이어트 종료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체중에 앞 6%에서 8% 정도를 한 달에 빼시는 것을 많이 말씀드리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8에서 10%, 또 많게는 12%까지도 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이제 그 체수분과 또 이제 그 체지방의 그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남성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더 살이 잘 빠지기도 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6에서 8% 정도면은 보통 남성분들 이제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뭐 80kg나 90kg대에서 시작하시게 되고 여성분들은 뭐 70대, 60kg대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목표하는 체중에 맞춰서 한 달에 몇 킬로씩 얼마 몇 달을 빼야 되는지를 치료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